왜 이 모든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저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통증은 다시 날카롭게 그를 찔러왔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래, 계속해봐. 더 때려봐. 하지만 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바탕 쏟아내고 나자 그는 잠잠해졌다. 울음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숨조차 죽이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생각의 흐름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명확한 생각이 들려왔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원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는 거야. 고통 없이 사는 것. 그는 다시 한번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만큼은 끔찍한 고통조차 그의 집중을 방해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반 아저씨는 아주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고통받고 있어요. 가족들이 방문했지만 딸 리사는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모두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며 아저씨의 아픔을 피하려 해요. 아저씨는 그들의 가시기 싫고 아들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긴다고 느껴 화가 나서 모두를 쳐다봐요. 가족이 가고 나서 아저씨는 홀로 고통에 시달리며 하인게라심을 부르고 아내가 약을 주려 해도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반 일리치의 방 안으로 아내가 들어왔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 콜로비나였다.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건강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다. 그 모습이 이반 일리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프라스코비아. 여보, 좀 어때요? 통증은?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말이 가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억눌렀다. 똑같아. 제발. 혼자 있게 해줘. 그녀가 나가자마자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언제나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자, 환자분. 오늘은 안색이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 뻔한 거짓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의사는 능숙하게 주사를 놓고 진통제를 먹였다. 아편 성분이 든 강력한 약이었다. 이걸 드시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푹 주무세요. 약 기운이 퍼지자 끔찍한 고통이 몽롱함으로 바뀌었다. 이반 일리치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그는 곧 희괴하고 무서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를 좁고 깊은 검은 자루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다. 안 돼. 싫어. 이거나.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계속해서 아래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바닥 없는 구멍으로 차라리 떨어져 버리고 싶기도 했다. 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공포가 그를 덮쳤다. 으악. 이반 일리치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깬다. 방 안은 고요했다. 침대 곁에는 하인 게라심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게라심, 아무것도 아니다. 나가서 좀 쉬어라. 하지만 괜찮다니까. 가봐. 게라심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이반 일리치는 벽을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저를 이토록 끔찍하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격한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뭐라고? 그것은 분명 자신의 생각이었지만 누군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생생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거라니. 고통받지 않는 거지. 다시 사는 거야. 산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게 정말 사는 거였어? 이반 일리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래, 예전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그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다. 화려했던 어린 시절, 야망이 불타던 청년 시절, 그리고 판사가 되어
성공가도를 달리던 순간들. 하지만 이상했다.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금 보니 하나도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잘 생각해봐. 네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었나? 그럴 리 없어. 난 법대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어. 내 인생은 완벽했다고. 그는 부정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그럼 난 도대체 뭘 위해 산 거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이반 일리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산다고? 어떻게? 그는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예전처럼 살아야지. 아주 즐겁고 기분 좋게 말이야. 그러자 마음속 목소리가 비꼬듯이 되물었다. 예전처럼 즐겁고 기분 좋게. 이반 일리치는 상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쩔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당시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금 다시 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유일하게 진짜 행복했던 건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뿐이었다. 그래, 어릴 때는 찐으로 행복했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살만할 텐데. 하지만 그 행복을 느꼈던 어린아이는 이제 없었다. 그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지금의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기억은 끔찍했다. 그때는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 전부 시시하고 역겨운 가짜처럼 녹아내렸다. 어린 시절에서 멀어지고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더욱 쓸모없고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다. 모든 건 법학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좀 괜찮았지. 친구들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좋은 순간은 줄어들었다. 주지사 밑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잠깐 좋은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지. 그래, 그때는 설렜어. 하지만 그 뒤로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좋은 일은 점점 줄어들고 나쁜 일만 늘어났다. 그가 걸어온 길은 갈수록 가관이었다. 결혼도 그냥 어쩌다 보니 한 거였어. 그 뒤엔 환상이 다 깨져버렸지. 아내의 입냄새,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행동들, 그리고 죽도록 지루한 공무원 생활뿐이었다. 돈 걱정에 시달리며 1년, 2년, 10년, 20년을 똑같이 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마치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었다. 남들이 볼 때 내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내 생명은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어.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남은 건 죽음뿐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반 일리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고 끔찍할 리가 없어. 만약 진짜로 인생이 개판이었다면 왜 죽을 때조차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때 문득 소름 돋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설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건가? 하지만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규칙도 완벽하게 지켰어. 내가 모범생이 아니었다고? 말도 안 돼. 그는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을 애써 무시해버렸다. 다시 마음속의 목소리가 말을 걸었다. 그럼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사는 거?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반 일리치는 법원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법정에서처럼 정리관이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라고 외치던 때처럼. 그는 홀린 듯이 중얼거렸다. 재판장님이 입장하십니다. 재판장님이. 그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소리쳤다. 그래, 여기 재판장이 왔다. 하지만 난 죄가 없다고. 그는 울음을 그치고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반 일리치는 아파서, 아주 아프고 슬퍼서 혼자 있고 싶어해요. 아내가 걱정해 물어보고 의사가 약을 주지만 그는 더 짜증나고 무서운 꿈을 꾸다 깨어나 울어요. 혼자 앉아서 지나온 삶을 생각하니 어릴 적에만 진짜 행복했었고 나중 삶은 별로였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반 일리치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답답해 미치겠네. 그럴 때마다 소름 돋는 생각이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혹시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정말 그런 거야. 하지만 그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그 끔찍한 생각을 떨쳐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평생을 정석대로 누가 봐도 완벽하게 살았어. 내 인생에 오류 같은 건 없다고. 그는 자신의 삶이 모범 답안 그 자체였다고 확신하며 그 찜찜한 기분을 애써 무시해버렸다. 어느새 이 주가 훅 지나갔다. 이반 일리치는 이제 소파와 한 몸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 눕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저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볼 뿐이었다. 고통은 잠시도 쉬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대체 이게 뭐야? 설마 진짜 죽음인가? 마음속의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이건 죽음이야.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목소리는 똑다시 무심하게 대답했다. 이유는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게 전부였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병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반 일리치의 마음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하나는 알 수 없는 끔찍한 죽음에 대한 공포였고, 다른 하나는 내 몸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콩팥이나 장이 좀 고장난 줄 알았다. 눈앞에 보이는 건 기능을 못하는 내장 기관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장난 장기에 대한 생각은 흐릿해졌다. 대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점점 더 뚜렷하고 거대하게 다가왔다. 그는 불과 3개월 전의 자신과 지금을 비교해보았다. 몸 상태가 롤러코스터처럼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는 걸 깨닫자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이나 땅속 깊은 곳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다. 그 완벽한 고독 속에서 이반 일리치는 과거의 추억 속으로 도망쳤다. 기억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시작해 점점 더 먼 과거로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오늘 먹으라고 가져다준 자두조림을 떠올리자 문득 어린 시절 먹었던 말린 자두 맛이 생각났다. 그 쭈글쭈글한 자두의 독특한 맛, 씨를 빨아먹을 때 입안에 고이던 침. 그 맛이 기억나자 다른 추억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빨려 나왔다. 나를 돌봐주던 유모, 내 동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까지. 하지만 이내 이반 일리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너무 괴로워. 행복했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억지로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다. 눈앞에 있는 소파 등받이에 단추와 가죽의 주름을 부러지게 쳐다봤다. 이 모로코 가죽 비싼 건데 영 튼튼하지가 않네. 가죽을 보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아버지의 가죽 소리 가방을 찢어서 엄청나게 혼났던 일이었다. 그때 엄마가 우리를 달래주려고 맛있는 파이를 사오셨지. 생각은 또다시 어린 시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추억은 달콤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건 끔찍하게 아팠다. 그는 기억을 떨쳐내려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어느새 이 주의라는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다. 이반 일리치는 이제 소파 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눕는 것도 싫어해서 소파에 누운 채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대체 이게 뭐지? 정말 죽음인 건가?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이건 죽음이야. 도대체 왜?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하지만 목소리는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이유는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 대답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처음 의사를 찾아갔을 때부터 이반 일리치의 마음은 두 가지 생각사리를 시계추처럼 오갔다. 하나는 알 수 없는 끔찍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이었다. 다른 하나는 내 몸속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착하는 헛된 희망이었다. 그래, 이건 그냥 신장이 좀 안 좋은 거야. 맹장이 문제라니까. 진국에 대해 가시, 진국에 대해 이도, 애더, 이정, 자신이 좀이조, 아직 것이 오저, 유종, 조도푸는, 조, 울련, 사시조, 애분에는, 초어는, 우분, 애. 그는 아픈 장기가 다시 제 기능을 할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애썼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죽음뿐이었다. 병이 깊어질수록 신장을 고치면 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처럼 느껴졌다. 반면 죽음이라는 놈은 점점 더 거대하고 뚜렷한 현실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불과 3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충격적일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비탈길을 따라 멈출 수 없이 굴러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희망은 박살났다. 내가 죽어야 한다니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끔찍해. 그는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태로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이반 일리치는 아파서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게 무서워서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고민하지만 자신의 삶이 완벽했다고 믿어요. 옛날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려 하지만 현실의 아픔 때문에 더 슬퍼지고 외로워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반 일리치는 꼬리를 무는 기억 속에 잠겨 있었다. 과거를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이 깊어지던 순간들도 생각났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삶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행복한 순간도 훨씬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뒤섞여 엉망이 되어버렸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내 인생도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가 씁쓸하게 생각했다. 내 인생의 시작점에는 분명 반짝이는 빛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깜깜해지기만 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 마치 돌멩이가 땅으로 떨어질 때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고통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 끝에는 끔찍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으악, 나 떨어지고 있어. 이반 일리치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자세를 고쳐잡았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저항 따위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지친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소파 등받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곧 닥쳐올 추락과 충격 그리고 파멸을 기다릴 뿐이었다. 버티는 건 불가능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거조차 알 수가 없어. 그는 억울함에 몸서리 쳤다. 내가 인생을 막 살았다면 억울하진 않지. 하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살았는지 떠올렸다.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 못해. 절대 아니야. 그의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가 번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내 말 맞지? 라고 동의를 구하는 듯한 씁쓸한 표정이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남은 건 고통과 죽음뿐이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또다시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 사이에 이반 일리치와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일어났다. 패트리 셰프가 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것이다. 프로포즈는 저녁에 이루어졌고 다음 날 아침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 골로비나는 남편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밤 사이 이반 일리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자세가 바뀌어 있었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끙끙 앓고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 골로비나가 약을 먹었느냐고 물으려던 찰나였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서린 징후가 어찌나 끔찍한지 그녀는 하려던 말을 끝맺지도 못했다. 제발 나 좀 편하게 죽게 냅둬. 아내는 도망치듯 나가려 했지만 때마침 딸이 아침 인사를 하러 들어왔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를 보던 그 살벌한 눈빛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딸이 몸은 좀 어떠냐고 묻자 그는 차갑게 대꾸했다. 걱정 마라. 곧 너희들을 나한테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모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앉아있던 두 사람은 서둘러 방을 나왔다. 딸 리사가 엄마에게 따지듯 물었다.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해? 아빠가 불쌍하긴 해. 하지만 왜 우리까지 이렇게 괴로워야 하냐고. 의사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방문했다. 이반 일리치는 의사를 노려보며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 대답만 툭툭 내뱉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 환자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것조차 못해. 그냥 날 내버려둬. 의사는 거실로 나가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 골로비나에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아편뿐입니다. 환자분의 고통이 끔찍할 테니
그거라도 써서 진정시켜야 합니다. 의사의 말대로 이반 릴리치의 육체적 고통은 끔찍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그게 그를 진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날 밤 이반 릴리치는 하인게라심에 졸린 듯한 순박한 얼굴을 보다가 문득 충격적인 의문에 사로잡혔다. 만약 내 인생이 통째로 잘못된 거라면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높으신 분들이 옳다고 하는 삶에 저항하고 싶었던 아주 희미한 충동들, 즉시 억눌러 버렸던 그 마음들이 사실은 진짜였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 정돈된 일상, 가족 관계, 사회적 성공 같은 것들이 전부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반 릴리치는 아픈 몸으로 과거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게 무서워 몸을 떨었습니다. 딸에게 좋은 소식이 왔지만 그는 고통 때문에 아내와 딸에게 화를 내며 방에서 쫓아냈고 의사에게도 도와줄 게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하인 게라심을 보니 자신의 삶이 잘못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렇게 또 2주가 흘러갔다. 이반 릴리치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소파에 누워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물러가기를 반복했다. 그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는 끊임없이 하늘에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신목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영혼이 말을 거는 듯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고. 내가 원하는 거? 고통받지 않는 거야? 그냥 사는 거라고. 마음속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산다고? 어떻게 살고 싶은데? 예전처럼 아주 잘 즐겁게 살고 싶어. 그는 즐겁게 살았던 예전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때 따뜻한 코코아 향기,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그때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지금의 이반 릴리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 어른이 된 이후의 기억들도 떠올려 보았다. 법대에 다닐 때. 그래, 그때까진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 갈수록 기억은 점점 차가워졌다.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 이상하게도 진짜 기쁨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던 셈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고 박수쳤지. 하지만 내 생명은 그만큼 빨리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야.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혹시 내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산 건 아닐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쫓아내려 애썼다. 말도 안 돼. 난 법대로, 규칙대로 완벽하게 살았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는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가짜였던 걸까? 화려한 집, 값비싼 가구, 높은 지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게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이반 릴리치는 자신이 평생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죽음을 가리기 위한 얇은 커튼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고통은 다시 그를 가로타먹기 시작했다. 이반 릴리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 인생이 전부 가짜였다면?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해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변명거리가 없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껴졌다.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평생 헛살았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로 죽어가는 거라면 그럼 난 대체 뭐지? 그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았다. 하인, 아내, 딸, 그리고 의사가 차례로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지난밤 그가 깨달은 끔찍한 진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도 있었다. 다 가짜야. 삶과 죽음을 가리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이 사실을 깨닫자 육체적인 고통이 10배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끙끙 앓으며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옷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거짓된 삶을 사는 가족들이 꼴도 보기 싫었다. 의사가 진통제로 아편을 듬뿍 주자 그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자 고통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침대 위에서 괴로워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해로울 거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들도 종종 하는 일이에요. 이반 일리치가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쳐다봤다. 뭐? 성체성사를 받으라고? 왜?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네, 제발요, 여보. 신부님을 모셔올게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알았어. 마음대로 해. 이반 일리치는 귀찮다는 듯 중얼거렸다. 신부님이 와서 그의 고해성사를 틀어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반 일리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를 괴롭히던 의심이 사라지니 고통도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희망이라는 게 보였다. 그래, 맹장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 수술하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성태성사를 마쳤다. 다시 자리에 눕자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다시 꿈틀거렸다. 살고 싶어. 난 살고 싶다고. 의식이 끝나고 아내가 축하해주러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늘 하던 상투적인 말을 건넸다. 기분 좀 나아지셨죠? 그렇죠? 이반 일리치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아내의 옷차림, 몸짓, 표정, 말투 모든 것이 다시 그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틀렸어. 이건 아니야. 당신들이 사는 방식은 전부 거짓말이야. 살과 죽음을 숨기려는 사기극일 뿐이라고.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마자 억눌러 놨던 증오심과 끔찍한 고통이 다시 폭발하듯 솟구쳤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반 일리치는 아주 아픈 병으로 침대에 누워서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과 어른이 된 후 성공을 쫓던 삶을 떠올리다 보니 그 모든 게 진짜 기쁨이 아니었고 가짜처럼 느껴져 슬퍼합니다. 가족들이 방문하고 아내가 신부를 부르자 고해 성사를 받고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고통도 잠시 가벼워집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반 일리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공포에 짓눌렸다. 게다가 몸을 갈아버리는 듯한 고통과 숨이 턱턱 막히는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가 입을 열어 긍정의 말을 내뱉었을 때 그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 말을 마친 이반 일리치는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고개를 확 돌려버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제발 날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그 순간부터 끔찍한 비명 소리가 시작되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멈추지 않는 비명이었다. 얼마나 소리가 끔찍한지 방문을 2개나 닫아버려도 밖에서 다 들릴 정도였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끝장났다는 걸 알았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처음에는 안 되라고 소리쳤지만 나중에는 그저 아 소리만 질러댔다. 3일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려 좁고 컴컴한 자루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사형수가 처형당하기 직전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발버둥 치는 것과 같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그 검은 구멍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를 괴롭히는 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포뿐만이 아니었다. 아예 쏙 들어가지 못하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그가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건 딱 하나였다. 내 인생은 훌륭했어. 난 잘 살았다고. 자기 인생이 괜찮았다는 그 고집이 그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가슴과 옆구리를 환 때리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그대로 구멍 속으로 쑥 빠져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닥에 빛이 보였다. 마치 기차를 탔을 때 뒤로 간다고 착각했다가 사실은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느낌이었다. 그래.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됐었어. 하지만 상관없어.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옳은 건 뭐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때는 3일째 되는 날, 그가 죽기 2시간 전이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아들 볼로데가 살금살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이반 일리치는 여전히 팔을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손이 우연히 아들의 머리에 닿았다. 볼로데는 아빠의 손을 덥석 잡더니 입술에 대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구멍을 완전히 통과해 빛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비록 인생이 엉망이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옳은 게 뭐지? 그는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자기 손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아내가 다가왔다.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은 절망적이었다. 아내의 코와 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녀 또한 불쌍해 보였다.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지옥 속에 살게 했구나. 나를 불쌍해하고 있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이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싶었지만 소리낼 힘이 없었다. 말해서 뭐해. 행동으로 해야지. 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눈짓으로 아들을 가리켰다. 애를 데리고 나가. 불쌍하잖아. 당신도 불쌍하고. 그는 용서해줘 라고 덧붙이고 싶었다. 그 고통은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입안 일리치는 소리를 질렀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좁고 깊은 검은 자루 속으로 억지로 밀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안 돼. 들어가기 싫다고. 그는 보이지 않는 힘에 저항했지만 그 힘은 그를 집요하게 끌어당겼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이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 인생이 전부 엉터리였다면?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더 깊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반 일리치가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아들 볼로데가 있었다. 볼로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 순간 꽉 막혀있던 구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였어. 그는 곁에 서 있는 아내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 골로비나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도 절망하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대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차올랐다.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들어선 안 돼. 그는 자신이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그들을 놓아주어야 했다.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힘이 없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했으니까. 갑자기 모든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고통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죽음? 그게 어디 있지? 그토록 무서워하던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곳엔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이거였어. 정말 대박이군. 이 모든 일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다. 하지만 그가 느낀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그가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가슴이 거칠게 들썩였다.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끝났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래. 죽음이 끝났어. 이제 죽음은 없어.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멈췄다. 그의 몸이 쭉 펴졌다. 그걸로 끝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반 일리치는 아주 아픈 병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게 무서워서 3일 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그는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아내를 쫓아내며 혼자 고통받았지만 아들 볼로데가 손을 잡고 올자 가족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로하고 용서해 주려 했지만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반 일리치는 용서해줘 라고 말하려 했다. 서. 하지만 말이 함나와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다. 그는 굳이 말을 고치지 않고 그저 손을 휘저었다. 속마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야. 진짜 내 마음을 아셔야 할 그분은 다 이해하실 테니까.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그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사방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앞, 뒤, 양옆할 것 없이 모든 방향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가족들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속마음.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했어.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속마음. 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간다는 거였어. 속마음. 근데 통증은?
그 지긋지긋한 통증은 어디 갔지?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집중해 보았다. 속마음? 아, 여기 있네. 뭐 어때? 아프라고 해? 속마음. 그럼 죽음은?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예전처럼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공포심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속마음. 어디 갔지? 도대체 죽음이란 게 뭐였지?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다. 왜냐하면 죽음 따위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있던 자리에는 눈부신 빛만이 가득했다. 그래, 이거였어. 정말 쩐다. 이거야말로 진짜 기쁨이야. 그에게는 이 모든 깨달음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고 그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숨을 거두기까지 2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흘렀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났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가끔씩 움찔거렸다. 거칠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곁에서 들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했다. 속마음, 그래, 죽음은 끝났다. 속마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어.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가 멈췄다. 그는 온몸을 쭉 뻗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제12장 마지막 순간. 이반 일리치의 끔찍한 기명은 사흘 내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건 아니야. 내 인생은 이게 아니었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이반 일리치가 눈을 떴다. 아들 볼로데였다. 아이는 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검은 구멍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한 빛을 보았다. 아, 빛이다. 그래, 이거였어. 그는 곁에 서 있는 아내가 불쌍해 보였고 아들에게 미안했다. 이제 그만 그들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는 죽음이 사라진 걸 느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죽음이 있던 자리에 빛이 있었다. 끝났어. 죽음은 이제 끝났어.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멈췄다. 그리고 몸을 쭉 뻗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고통 없는 곳으로 떠났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반 일리치의 마음속에서 과거가 되살아난다. 이반 산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싶단 거야. 그게 정말 사는 거였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 화려한 어린 시절, 야망 불타던 청춘의 불꽃, 판사로서 성공가도 달리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 보니 하나도 즐겁지 않아. 가장 행복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게 빈객대기뿐이야. 잘 생각해봐. 내 인생이 가치 있었나. 법대로 성실하게 살았어. 완벽했다고 믿었어. 하지만 만약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도대체 뭘 위해 산 거지? 이 의심에 닿았어. 삶의 허망함 코앞에 닥친 죽음 속에 예전처럼 즐겁게 그게 정말이었나. 마음속 목소리가 속삭이네. 유일한 진짜 어린 시절의 그 빛뿐. 진짜 물어봐. 예전처럼 기분 좋게 상상 속 벤치어 순간들 지금 다시 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져. 슬픔이 밀려오네. 부정하려 애쓰지만 두려움이 스며들어. 잘 생각해봐. 내 인생이 가치 있었나. 법대로 성실하게 살았어. 완벽했다고 믿었어. 하지만
속에 예전처럼 즐길게. 그게 정말이었나? 산다고 어떻게? 스스로 대답해. 당연히 예전처럼. 하지만 그 목소리가 비웃네.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피어나. 생전 처음으로 전체를 의심해. 이제 깨닫네. 진짜 행복은 어디에? 만약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잘 생각해봐. 내 인생이 가치 있었나? 법대로 성실하게 살았어. 완벽했다고 믿었어. 하지만 만약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도대체 뭘 위해 산 거지? 이 의심해봤어. 삶의 허망함, 코앞에 닥친 죽음 속에 예전처럼 즐길게. 그게 정말